여행인문학자 신향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충격적인 비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뭐냐면요, 처녀신 아테나에게는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녀신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는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건축물 하나가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이 건물은 서양 건축의 아버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말은 처녀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테나에게 봉헌된 신전이면은 아테나 신전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테네 시민들이 굳이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는 아테나 여신이 순결한 처녀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녀신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자, 아테나 여신의 아들이 있다면은 아이의 아버지도 있겠네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요. 헤파이스토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불카누스라고도 합니다. 자, 대장간이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지요. 어수선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여러 명의 인물들 중에서 누가 이 대장간의 주인인 헤파이스토스일까?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요 인물이 헤파이스토스입니다. 옷을 보니까 좀 허름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신인 것 같습니다. 이가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뒤에 있는 여신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는 합법적인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남편인 헤파이스토스의 일터로 찾아온 거죠. 제가 볼 때는 아프로디테는 남편 헤파이스토스 어떻게 좀 잘 지내보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닐까 싶은데, 헤파이스토스는 일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그 보통 여신입니까? 미의 여신, 여신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다. 아프로디테 아들이 에로스예요. 아프로디테 아들이긴 하지만은 헤파이스토스 아들은 아닙니다. 좀 원만한 부부 사이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에로스를 데리고 왔다는 거는 헤파이스토스와 어떻게 좀 잘 지내보려는 그런 의사로 보이지만은 에로스가 다 포기하고 강아지하고 놀고 있는 걸로 볼 때 별 진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일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헤파이스토스인데요. 한 번은 아테나 여신이 또 대장간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테나는 헤파이스토스하고 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관련이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테나 여신은 전쟁의 신이면서 또 공예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전쟁에는 많은 무기가 필요하죠. 그 무기는 누가 만드냐면은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죠. 그리고 공예의 신이라고 해서 본인이 그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물건을 고안해내는 지혜의 신이기도 하니까요. 물건을 고안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테나의 임무고, 그 고안해낸 거를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거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였어요. 그러니까 둘은 사실은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날도 아테나는 그 어떤 무기를 갖다가 주문하기 위해서 헤파이스토스를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여자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는 헤파이스토스가 그날은 또 아테나를 보고 어떤 성적인 어떤 유혹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나에게 구애를 하는데, 아테나는 순결한 처녀신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림 보십시오. 아테나 여신이 얼마나 단호하게 뿌리치는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헤파이스토스의 정액 몇 방울이 아테나의 허벅지에 묻었다고 합니다. 처녀신 아테나로서는 질색할 일이었겠죠. 해서 옆에 있던 양털 뭉치를 집어서 그 허벅지에 묻은 정액을 닦아서 땅에다가 그 양털 뭉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0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대지의 여신 가이아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그 가이아가 아테나를 부른 겁니다. 가이아와 아테나는 어떤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면요. 그 아테나의 증조 할머니뻘 되는 신이 가이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이아의 아들이 크로노스고 크로노스의 아들이 제우스거든요. 그리고 제우스의 딸이 아테나니까 인간의 촌수로 따지면은 증조 할머니와 증손녀 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조 할머니가 아테나를 부른 겁니다. 갔겠죠. 증조 할머니가 부르는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갔어요. 갔더니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테나야, 이 네 아들이다. 그러니 데려다가 잘 키우거라. 아테나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뭐라고요? 제 아들이라고요? 저는 처녀신인데요. 처녀신인 제게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러자 가이아가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냐? 10달 전에 내가 정액이 묻은 양털 뭉치를 나한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가이아가 대지의 여신이다 보니까 그 땅에다 던진 거를 가이아에게 준 걸로 이해를 한 겁니다. 네가 주길래 내가 그거를 잘 받아서 아이를 키웠고 그리고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너한테 주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케크롭스라고 하는 당시의 아테네 왕이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요게 그런 내용이에요. 아테나와 에리크토니우스 그리고 가이아 여신 그거를 지켜보는 케크롭스 그 관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아 여신이 에리크토니우스를 아테나에게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그 양쪽에 있는 남자신과 여자신은 그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도 같은 내용입니다. 가이아가 에리크토니우스를 아테나에게 건네주는데 이 그림에서는 아테나가 아이를 받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케크롭스 옆에 보입니다. 케크롭스는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상반신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뱀의 형상을 한 그런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아 여신으로부터 에리크토니우스를 받은 아테나는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처녀신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진 아테나는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또 키울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맡기면은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케크롭스의 딸들을 생각해요. 아테네의 여왕이었던 케크롭스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딸들에게 맡겨서 몰래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리크토니우스를 바구니에 담아서 뚜껑을 덮은 다음에 케크롭스의 딸들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부탁했다고 해요.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그런데 신화 속에서나 전설 속에서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거나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거나 하는 금기는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케크롭스의 딸들도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로 열어보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테나가 맡기고 가자마자 살짝 열어봤는데 그 안에 사내아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의 하반신이 뱀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도 있고 혹은 뱀이 감고 있었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 쪽이 맞든지 케크롭스의 딸들은 깜짝 놀랐겠지요.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가 들어있고 또 그 아이의 하반신에 뱀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 많이 놀랐겠지요. 이제 그 발견하는 장면을 그린 그 미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작품도 그렇고요. 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구니를 열고 에리크토니우스를 발견했는데 하반신이 뱀으로 되어 있군요. 이 그림은 하반신을 뱀이 감고 있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그 케크롭스의 딸들은 그 에리크토니우스를 발견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실성을 해서
아크로폴리스의 그 언덕 아래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신빙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놀라기는 했겠지만 하반신이 뱀으로 되어 있던지 혹은 하반신을 뱀이 감고 있던지 케크롭스의 딸들에게는 실성을 할 정도로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도 그렇거든요. 아버지 케크롭스도 하반신이 뱀 아니었습니까? 뱀의 형상 아니었습니까? 뭐 그렇게 그 정신을 놓을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아테나는 어디가 있었냐면은요. 아테네의 멋진 아크로폴리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커다란 산을 옮겨오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케크롭스의 딸들이 자기가 열어보지 말라고 부탁한 그 아기 바구니를 열어보고 또 충격받아서 아크로폴리스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아테나는 굉장히 화가 난 나머지 메고 오던 그 아크로폴리스를 만들 목적으로 메고 오던 산을 내팽개쳤다고 합니다. 그 산이 리카비투스 산이라고 해요. 리카비투스 산은 아테네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리카비투스 산 꼭대기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은 아크로폴리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은 리카비투스 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산이에요. 아크로폴리스가 될 뻔했는데 버려진 그런 비운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테나는 더 이상 비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파르테논 신전의 여사제들에게 맡겨서 에리크토니우스를 키웠다고 하지요. 에리크토니우스는 자라서 아테네의 왕이 되었고 정치는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업적이 하나가 있는데 자신의 다리가 불편해서 돌아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마차를 발명해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마차를 발명했다는 것은 뭐 본인도 편리한 생활을 했겠지만 인류에게 아주 유용한 문물을 남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우스가 에르크토니우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늘로 불러 올려서 별자리로 만들어줬다고 하지요. 그 별자리가 바로 마차부 자리입니다. 사실 에리크토니우스가 다리가 불편했다. 그리고 마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헤파이스토스의 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헤파이스토스도 다리가 불편했었고요. 또 재주가 좋아서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마차부 자리의 주인인 에리크토니우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숨겨진 아테나 여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좀 사실 껄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테나와 헤파이스토스는 그 뒤로는 관계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런던 영국박물관에 있는 대리석 부조인데요. 그 아테네에서 축제가 있던 날 신들이 모여서 있는 장면을 그린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간 그 엘긴의 대리석이라고 하는 그 부조의 일부입니다. 이 부분이 아테나와 헤파이스토스가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 걸로 보아서 뭐 그 둘의 관계는 아주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테네에는 세 개의 중요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위치를 봐도 아테나와 헤파이스토스의 그 밀접한 그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 신전은 고대 아고라에 있고 파르테논 신전은 그 고대 아고라와 접한 아크로폴리스에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테나의 아버지인 제우스 신전은 아테네의 성문 바깥에 있고 헤파이스토스 신전은 그 아크로폴리스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걸로 볼 때 두 신은 밀접한 그런 업무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다가 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 보니까는 리카비투스 산도 보이네요. 파르테논 신전 저 뒤쪽으로 보이는 산이 리카비투스 산입니다. 아크로폴리스가 될 뻔했던 비운의 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쓴 가고 싶다 아테네엔 산토리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